저 통계 쪽인데 처음에 이제 대표값이라고 나오는 게 있지.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여기가 지금 통계 단원이잖아. 통계니까 통계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떤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하는 그런 무슨 뭐 그런 단원이지. 그런 단원이 이제 통계인데 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해서 뭐 대비를 하겠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궁극적인 목표는 통계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데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대표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에서 하는 그런 조사 중에서 뭐 시험 성적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가끔 뭐 신체 검사 같은 것도 하잖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 자료에 대한 이제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일단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지. 평균은 다 알고 있지. 그냥 자료를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걸 평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지.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인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이 중앙값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면 어떤 자료가 그냥 3, 7, 5, 6, 7이라 7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케이 8 이렇게 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자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가 총 몇 개야? 7개가 있잖아. 7개. 맞지? 그럼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설정을 해볼 거야. 중앙값이라는 걸 찾아볼 건데 일단 이 중앙값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야.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야 돼. 평균은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면 됐는데 중앙값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값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가장 작은 게 일단 3이고 그 다음 뭐야? 5 그 다음은 6 그 다음 7 8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지? 6이지 6 그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은 6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6을 우리가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몇 개이냐면 얘가 지금 홀수개가 있잖아. 홀수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정확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자료는 몇 개야? 6개야 6개 3, 5, 6, 6, 7, 7 이렇게 6개밖에 안 돼. 그럼 이렇게 이제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가 돼버리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지.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두 수의 평균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결정을 할 거야.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얼마야? 6이지 6. 그래서 여기서도 중앙값은 이제 6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게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홀수개면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것만 찾으면 끝인 거고 짝수개라고 하면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중앙값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대표값은 이제 최빈값이라는 게 있지. 최빈값이라는 거는 자료의 그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 그걸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자 그냥 뭐 이것도 자료를 그냥 하나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1, 5, 4, 4, 6, 7, 9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자 얘는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 맞지?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수치가 뭐야? 지금 같은 경우는 4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의 최빈값은 뭐라고 하는 거야? 4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최빈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얘가 8이 나왔어. 이렇게 4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최빈값을 없다라고 얘기해줘야지. 이해하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 뭐 1544에다가 얘가 7 대신에 6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의 최빈값은 뭐야?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 게 이제 4도 있지만 6도 있잖아. 그래서 4하고 6이 최빈값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최빈값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없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최빈값인데, 근데 이 최빈값도 너네가 지금이 사실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보이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자료가 좀 많아지면 너희들이 이제 보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자료가 많을 때는 그때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그렇게 찾는 게 더 좋아. 알았지? 자료가 많을 때, 뭐 별로 없을 땐 그냥 한눈에 보이니까 그냥 쓰면 되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대표값이 있다. 자, 여기서 이 대표값들에 다 좀 장단점이 있거든. 쓰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거 그냥 평균 하나만 사용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게 이 자료의 상황이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상황에 따라서 뭘 쓸지를 좀 결정을 하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자료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 직원들의 이제 월급을 비교를 해봤더니 대부분 200이래. A라는 사람의 그 월급이 200이야. B라는 사람도 월급이 200이야. C라는 사람도 월급이 200이다. 근데 D라는 사람은 2억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월급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눌 거야? 4로 나눌 거지. 그치? 그럼 그 숫자가 얼마겠어? 얼마냐 이거? 너무 크겠나? 2억 2천이라고 할게. 2천? 2천이라고 할게. 2천. 월급이 2천이네. 대박. 월급이 미친 새끼네. 2천 얼마야? 그럼 2,600인가? 그치? 이거를 4로 나누면 얼마냐? 아씨, 나눠 떨어지지도 않네. 아니지, 나눠 떨어지지, 그지? 근데 좀 깔끔하진 않네. 잠깐만. 25. 계산해봐, 그냥. 계산하면 4, 6, 24. 그치? 그 다음에 650이네. 맞지? 그러면 이 회사의 월급의 평균이 650이래. 그럼 이 650이라는 수치는 얘네들한테도 좀 말이 안 되지. 그치? 요거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 그치? 그리고 얘한테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얘에 비해서는 훨씬 적잖아. 얘가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이라는 그 대표값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 이런 거를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쓰임이 좀 다른 거야, 살짝.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을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때 이제 중앙값이나 뭐 최빈값 이런 거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알겠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맞다. 이것도 너네 없어졌다 했지. 너네 이거 없어졌다고 했나? 도수분포표는 없어졌다 했지. 맞아? 몰라? 기억 안 나? 너 알 거 아니야. 너네 시험 봤었으니까. 도수분포표 있냐? 그러니까 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을 거야. 거기 내용이 있어?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이? 너네 시험 봤을 때 있었어? 도수분포표라는 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자료 이렇게 주어졌잖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도수분포표라는 건 이런 거잖아. 어떤 도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계급이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냥 수학 시험 점수에 대한 그런 그 표라고 도수분포표라고 생각을 하면, 뭐 총 학생이 총 이 반에 20명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고, 그리고 점수가 뭐 이런 거지. 뭐 10점에서 0점에서부터일까? 0점에서 0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그다음에 20점, 30점, 30점, 40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 1명 있고, 여기에 3명 있고, 여기에 5명 있고, 여기에 1명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도수분포표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거랑은 다르게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이건. 맞아? 이거는 이 계급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것만 좀 분포만 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모르잖아. 지금 요 계급이 0점 이상 10점 미만이라고 했는데 요 한 명이 몇 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잖아.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가 지금 근데 빠졌다는 얘기를 내가 저번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한데 이게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그 저거 관련된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푸는지 학원에서 푸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풀었을 거야 아마. 그때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게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내가 뺐던 것 같은 기억이 안 나나? 여기 학원 교재는 있어 분명히. 있으니까 할게. 빠지면 좋은 거고 일단 있으니까 할게. 자, 아무튼 도수분포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사실 도수분포표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해. 이런 거. 이런 게 조금 그 계산을 할 때 좀 앞에 거보다는 좀 까다로워. 얘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자, 도수분포표. 아이고 이거 왜 쓰냐?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점수로 하자. 점수로 점수로 할게.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여기가 도수. 그리고 여기 학생이 한 그냥 좀 10명이라고 해볼까? 숫자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점수를 여기서부터 하자. 60점 이상 70점 미만, 그 다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 미만. 이렇게. 100 이하라고 해야겠구나 여기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게.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1명, 2명, 3명, 4명 있다 해볼게. 됐어? 대충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이런 도수분포표에서 이게 어떤 A반의 분포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평균과 이제 중앙값과 최빈값 이런 것들을 다 구해보래. 여기서. 근데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더해서 명수로 나누잖아. 그 개수로 나누잖아. 근데 지금 얘네 자료를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도수분포표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뭘로 사용을 하냐면 요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값으로 자료를 활용을 할 거야. 계급값. 그러니까 계급값이라는 거는 요 계급의 가운데 값이지. 그지? 얼마야? 60에서 70 사이의 계급값. 가운데 값이면 65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65가 되겠지. 얘는 75, 얘는 85, 얘는 95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얘네 그 자료를 정확히, 그러니까 점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이 계급값으로 이거의 평균으로 점수를 정하겠다는 거야. 그걸로 그냥 계산해보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해서 65점이 1명 있는 거고 75점이 2명 있고 85 3명, 95 4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65 1명 있다는 거를 우리가 더할 때 65 곱하기 1을 써주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은 75가 2명이니까 75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은 85 곱하기 3, 그 다음 9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으로 나눠야 돼? 10명으로 나눠야지. 여기서 너네가 좀 가끔 헷갈려 하는 게 계급이 4개 있으니까 4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총 명수는 10명이잖아. 맞지? 10명을 나눠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 반의 평균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요게 이제 도수분포표에서의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야. 중앙값도 똑같아. 중앙값도 지금 요것들 이 계급값을 그냥 자료로 생각을 할 거야. 점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총 몇 명이야? 10명이지. 짝수명이잖아. 그러면 가운데 5번째하고 6번째의 그 학생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지. 짝수계니까 자료가.
맞지? 그러면 5번째 학생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6번째 학생도 여기 있지. 그지? 그럼 결국 85 더하기 85 나누기 2니까 그냥 얼마야? 85겠지. 85. 이해돼?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최빈값은? 95, 그지? 맞지. 여기 4명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95라는 숫자가 4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3개, 2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으니까 95가 최빈값이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요 계급값을 별량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별량이라는 건 이제 그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자료. 얘네 점수. 오케이? 그래서 이 계급값을 별량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똑같지. 됐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는 게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나누기 별량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이 별량의 개수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료의 개수니까 그냥 총 명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수가 명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계급값 얘랑 곱하잖아. 왜냐면 65점이 한 명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75점이 2명 있으니까 75 두 개를 더하는 거라서 둘이 곱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곱한 것들의 총합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공식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읽어보는 게 좋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다음 보기 중 뭐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쭉 훑어볼게. 일단 평균은 장점은 모든 자료의 값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돼. 사실 제일 쉽지 평균이, 그지? 제일 만만하잖아, 그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기 하면 끝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중앙값은 자료의 값 중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자료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대. 아까 얘기했던 그 월급 같은 거, 그지? 3명이 200만 원인데 1명이 2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가장 큰 놈이 그러니까 갭이 엄청 크잖아, 그지? 그런 놈을 이제 쌩 깔 수 있으니까 중앙값은, 맞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많거나 자료가 수치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료의 중심 경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 통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수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시가 떠오르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뭐라 할까 예시를.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아니 고양이를, 그치? 내가 고양이니까? 내가 고양이가 아니라 내가 고양이 키우니까 내가 고양이가 아니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한 이제 10명 정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키우는 고양이의 종류를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종류가 다 하나씩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제일 많네? 라는 걸 이제 따질 때 최빈값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꼭 수치로 된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어떤 뭐 이게 고양이의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최빈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네. 이거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었지, 그지? 이건 평균으로 하기 좀 힘들잖아. 아까 2천만 원 그거, 그지? 뭐 그런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값의 단점은 자료가 지금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또 자료가 똑같긴 하지만은 중앙값이 일치하지, 그지?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이 두 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중앙값을 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지. 자료 자체가 둘이 다른데 근데 중앙값만 똑같다라는 걸로 해서 중앙값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지, 그지?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 최빈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빈값이 없으면 그 자료 자체를 뭐 해석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맞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지. 2개 이상일 수 있으면 2개 이상일 수 있다고 했던 것도 최빈값이 만약에 전체가 다 돼버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그거지. 그치? 자료의 조사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최빈값은 이제 그런 거에 좀 단점이 있긴 하겠지. 이해하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표값에 대한 내용이고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너네 문제 풀면서 이제 보면은 아마 좀 거슬리는 부분은 이제 계산이 좀 거슬릴 거야 아마. 계산이 좀 많이 더러우니까. 그냥 이어서 계속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라는 게 있지, 삼포도라는 거는, 그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포도가.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는, 편차라는 게 있어, 편차. 자,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이거 정해진 공식이야, 외워야 돼, 이거. 평균을 빼는 거를 편차라고 얘기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숫자가 1, 2, 3, 4, 5라는 이런 5개의 이제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이런 별량이 있다 해볼게. 그럼 요거의 평균이 얼마지? 이놈의 평균. 이건 그냥 바로 볼 수 있잖아. 얼마야, 평균? 3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해. 그럼 별량이 5개니까 편차도 몇 개야? 5개겠지, 그지? 그럼 이거의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중요한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빵이고, 1이고, 2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얘네는, 이 자료는 평균에서 한 2, 많이 이제 떨어져 봐야 이 정도 떨어져 있고, 뭐 적게 떨어지면 0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야,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떨어져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거지. 이 정도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아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이야 사실 이제 자료가 5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아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자료가 5개가 아니라 한 300개 막 400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편차에 대한 대표값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평균이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본 거지. 편차의 평균. 자, 그럼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지, 그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예시를 들은 이 자료에서만 이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는 편차의 합이 항상 0이야. 그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료가 x1, x2, x3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볼게. n개 있다고 해볼게. n개가 있다고 해볼게. n개의 자료가. 그럼 이거의 평균을 그냥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각각의 편차는 x1-m, x2-m, 그 다음에 x3-m 이런 식으로 해서 xn-m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x1, x2 쭉 해서 xn까지의 합이고 그 다음에 n개니까 m 곱하기 n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하냐? 근데 우리 m이라는 거는 이 자료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할 때 n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xn을 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다가 지금 n을 곱하기 n을 했대. 그럼 n 약분되지, 그지? 그럼 결국 x1부터 xn까지 합인데 앞에 것도 x1부터 xn까지 합이지. 그걸 지금 빼는 거니까 얼마야 그냥? 0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간에 항상 편차의 총합은 얼마야? 0이 나와. 무조건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항상 0이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제 편차를 제곱하는 거지. 편차를 이제 제곱을 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편차의 제곱은 얼마야? 아까? 4하고 1하고 0, 1, 4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다 더해도 0이 안 나오니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얼마? 2라는 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 줄여서 편, 제, 평으로 외우면 돼. 무슨 중국 사람 이름 같지? 편제평. 아니야? 외워 그냥. 알지? 편제평.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또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우리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거잖아. 원래는 그냥 평균의 아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그 마이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된 거잖아. 제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좀 커졌겠지, 그지? 커진 상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한 거라서 이건 숫자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크단 말이야. 우리 목적보다는 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그래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뭘 한 거야? 그치? 루트를 씌운 거지. 그래서 루트 2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너네가 이 자료는 평균에서 한 루트 2 정도만큼 떨어져 있구나. 대충. 그러면 한 얘가 1점 얼마니까 평균 이 자료들이 평균에서 한 1점 얼마 정도까지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우리 평균이 하나 있다. 자, 어떤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 평균을 하나 구해놨어. 그리고 이제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살펴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막 골고루 있어. 이렇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어떤 자료는 또 다른 자료는 막 여기 평균 근처에 많이 이게 몰려 있어. 이게 환 공포증 있는 사람 없지? 있냐? 없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자료랑 이 자료 중에서 좀 더 좋은 자료, 그러니까 그 통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좀 더 좋은 자료는 뭘까? 그러니까 더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좋은 자료, 오른쪽 게 훨씬 좋은 자료지, 그지? 분석하기에. 왜냐면 얘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좀 덜 일어날 거 아니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한 이 정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얘네는 뭐 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시험 성적이라고 치면 평균 근처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으면 얘네는 다음 시험에서도 한 이 근처에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대충. 갑자기 막 이렇게 100점 맞던 애가 막 이렇게 빵점 맞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잘 모르겠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지. 맞아? 어디를 칠지 몰라. 평균이랑 완전히 똑같은 애, 뭐 가까운 애도 있지만 존나 멀리 있는 애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네가 진짜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할지, 잘 볼지 망칠지 어떻게 그냥 그대로일지를 아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거랑 예측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당연히 좋은 자료는 이거겠지. 그지? 왜냐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이 평균이 지금 얘보다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막 평균이 얘는 거의 90점이고 얘는 말이 안 되긴 한데 얘 평균이 한 10점이라고 해도 얘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최악이네. 10점이네 평균이. 다음 시험에도 10점 정도 맞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얘네 좀 대비를 좀 해야겠지. 뭐 보강을 한다든가 이제 뭐 남아서 시킨다든가 좀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수가 높고 낮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자료를 좀 더 좋은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지. 분석하기 좀 좋은 거지. 대비할 수 있고 하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뭐 분산이나 편차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이제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는 건 표준 편차가 뭐 하단 얘기야? 작단 얘기지. 그지? 왜냐면 지금 뭐 편차가 얘 2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2라는 편차랑 0이라는 편차. 당연히 이 둘 중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뺀 거니까, 차이를 지금 쓴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편차들을 좀, 그러니까 편차들의 대표값으로 구한 게 우리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이 이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이 작을수록 그런 자료들을 고르다라는 얘기를 사용을 해. 이 자료는 고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두 자료를 비교할 때 뭐 A 자료가 B 자료보다 더 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의 표준 편차가 얘의 표준 편차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해하니?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도수분포표랑 이제 연결을 또 지을 수 있는데, 도수분포표랑 같이 연결을 지어보면, 근데 뭐 똑같아. 방법은 아까 했던 걸로 다시 이제 이어서 좀 해볼게. 아까 50부터 했나? 우리 60부터 했나? 뭐부터 했나? 60부터 했어? 50부터 하지 않았어? 진짜요? 그래? 1, 2, 3, 4 이렇게 얘기해볼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그 편차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볼게.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지. 그치? 별량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요 도수분포표에서 별량은 우리가 계급값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65, 75, 85, 95가 별량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평균이 있겠지. 뭐 A라고 할게. M이라고 할게. 평균을 M이라고 해보자. 평균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보통 요 옆에다가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편차는 어떻게 되지? 편차는 얘 같은 경우는 65-M 이렇게 쓸 수 있지. 별량 마이너스 편차니까. 됐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지. 편차가 아니라. 그치? 그 다음 얘는 뭐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75-M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 다음은 뭐야? 85-M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은 95-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각각에 대한 편차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이라는 건 편차에 뭐라 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이걸 구할 때 65-M 얘가 편차니까 이걸 제곱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자료가 몇 개 있는 거야? 편차가? 한 개 있는 거지. 도수만큼. 요런 자료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고 그냥 더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곱하고 얘랑 곱해야 돼, 도수랑. 오케이? 요게 좀 요거에서 너네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제곱하고 곱해야 된다, 무조건. 맞지?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75-M의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95-M의 제곱 곱하기 도수가 4명이니까 4라고 해야지. 왜냐면 편차가 4개 있는 거니까, 이런 편차가. 맞지?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 10으로 나눠줘야지. 총 10명이니까. 됐어?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그럼 표준 편차는 사실 어렵진 않지. 분산만 구해놓으면 거기다가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잖아. 루트 분산 이렇게 쓰면 되니까. 됐어? 이해하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너네가 이제 이 도수분포표에서 이럴 때가 있어. 아까 내가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했지? 0이라고 했잖아. 0. 그치? 0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도수분포표에서 편차를 구해보면 이거 4개 나오는데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거야. 이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너네는 지금 편차의 종류면 4개를 더한 거지. 그지? 실제로 이 편차가 몇 개 있다고? 1개. 얘는 2개. 3개? 4개 있지. 그럼 그거의 개수를 다 더해서 싹 다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얘랑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항상 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 4개 더해서 0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 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산점도와 상관관계인데 이거는 여기 개념 자체가 없냐? 왜? 문제도 없는데 왜 거의? 문제 4개밖에 없어? 4개가 다야? 쉣! 그럼 이걸로 해야겠는데? 어이씨. 그냥 볼게. 여기 사실 그렇게 뭐 개념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 여기도. 진짜 그냥 쭉 읽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놓은 이런 자료들 있잖아. 이런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 3점도라고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2개의 자료를 비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개의 자료를 한 그림에 이제 점을 찍어서 X축, Y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순서상 느낌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는 걸 3점도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예시를 나왔지. 그지? 예시를 하나 줬잖아. 맞지? 보통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지? 뭐 내장하고 뭐 뼈의 무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키랑 몸무게 2 자료를 가지고 순서상 x, y라고 해서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점을 하나씩 찍어서 그 찍은 점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당연히 키가 클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몸무게가 커지는. 그지? 요런 게 이제 그냥 3점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상관관계라는 거는 그림에서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딱히 규칙이 없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해봐. 방금 키랑 몸무게 같은 경우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지? 당연히 커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이런 산점도가 나올 거 아니야. 점점 올라가는. 맞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키가 커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몸무게도 늘어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 뭐 아니면 요런 건 그냥 뭐 X축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X축을 X축을 근육량이라고 할게. 그리고 Y축을 수학 점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없겠지.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수학 점수가 낮거나 뭐 높거나 뭐 아예 그냥 관련이 없잖아. 맞지? 이런 거는 진짜 대충 어떻게 찍힐지 모르는 거지. 아예 규칙 자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런 건 이제 그 X축이 커질수록 Y축이 커지는 이런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리고 거꾸로 X축이 커질수록 Y축은 작아지는 이런 점이 이런 그 모양으로 찍히는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잖아.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거겠어? 어떤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어? 그냥 너네가 생각했을 때.
딱히 예시가 없나? 어? 뭐 알아? 그렇지. 다이어트한다, 그렇지. 다이어트한 날짜랑 몸무게. 그렇지. 몸무게 다이어트 많이 할수록 당연히 몸무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게 있어. TV를 많이 보는 거. TV 시청 시간. 이거랑 이제 시력. 그치? 이런 거. TV를 이제 많이 보면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나 때는 들어왔어, 그렇게. 너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냐? 부모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냐? 들어본 적 없냐, 그런 거?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 TV를 이제 가까이서 더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딱히 요즘에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너네 때는 얘기를 하시나 해서. 요즘 약간 핸드폰. 핸드폰이야? TV에서? 야, 나 때도 핸드폰 있었어. 누 원신 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양의 상관관계에서도 이제 강한 경우하고 약한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살짝 보면 얘 얄쌍하고 얘는 좀 이제 뚱뚱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뚱뚱하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되게 기울기. 그치. 기울기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이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x축이 이 정도 커졌을 때 y축은 요 정도밖에 안 커진 거잖아. 맞아? 근데 요 위에 있는 요점 같은 경우는 x축이 이만큼 커졌을 때 y축이 이만큼 커진 거니까 훨씬 많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좀 오른쪽으로 커지는 게, x축이 커지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더 위로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얄쌍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강한 경우겠지. 그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뚱뚱한 거는 살짝 그렇게 많이 얘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조금 더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얘는 약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고, 없는 거는 뭐 이런 그림들이 있겠지, 그지?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뭐 이게 다야 사실. 한 정도는 진짜 정말 별게 없어. 한 정도도 그래도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는 게 좋긴 한데. 자, 요거는 내가 대표 유형을 좀 풀어줄게, 여기서. 거기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요거 몇 개는 좀 내가 풀어줄게. 자, 62번을 잠깐 보면, 오른쪽은 실기내 반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랑 과학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래. 옳지 않은 걸 구하래. 보통 수학 잘하면 과학도 좀 하잖아. 아닌가? 그지? 좀 하지?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야.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은 10명이래. 수학 점수가 여기인데 70점이라는 건 여기 60, 80 사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요거 이상이니까 요거의 오른쪽이지, 그지? 얘네 포함해서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지? 몇 명이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6명 있으니까 총 10명이 맞는 거지, 그지? 맞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은 5명이래. 과학 점수는 요 Y축이니까 50점이면 요렇게네. 요 미만이라 했으니까 여기 밑에 요 5명 얘기하는 거지.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학생은 10명이래. 60점 이상 80점 이하라는 거는 여기 60점 요렇게 있고 80점은 요렇게 있네. 10명인가 이게? 둘, 넷, 여섯에다가 4명이니까 10명 맞네. 그치? 맞는 말이고. 그
그 다음에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은 2명이래. 맞아? 3명이냐? 2명이래. 그치? 수학, 과학 둘 다 90 이상인 애들.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3명이겠지. 맞지? 오른쪽이랑 위니까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3명이라고 해서 4번은 틀렸네. 이해하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볼게. 671번. 자, 오른쪽은 제기차기 대회에 참가한 20명이 1차, 2차에 성공한 제기차기의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선수분들의 1차, 2차에 성공한 제기차기의 개수의 합이 22개 이상인 참가자가 몇 명인지 구하래. 그러면은 1차의 그 개수를 x라고 하고 2차의 개수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22 이상인 애들, 요걸 찾으란 얘기잖아. 맞지? 물론 그냥 하나씩 이제 볼 수도 있긴 한데, 요런 경우는 이제 저 기준을 하나, 그러니까 경계를 하나 그어갖고 그거 위에 있는 애들, 그런 걸 찾는 게 훨씬 쉽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22의 반띵은 11, 11이겠네, 그지? 그럼 x, y가 11, 11인 부분은 여기 11이고, 그 다음 여기가 11이니까 여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얘가 11 더하기 11이 20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충 그림이 여기 저만 요거 얼마냐 이거? 이게 9에다가 얘가 13이네. 그럼 얘도 더하면 20이네. 그지? 그러면 요렇게 두 개 이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이거 만족하는 애들이겠지. 맞지? 요거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명이겠지. 됐어? 그래서 선 하나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위쪽을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681번. 이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자, 다음 중 두 별량의 산점도를 그린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지, 그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고 살짝 이제 이렇게 살짝 통통 정도 한 것 같아, 그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고르란 얘기잖아, 맞지? 두 개가 있대. 일단 1번 몸무게랑 허리 둘레. 몸무게랑 허리 둘레는 어때? 음이야, 양이야? 양이겠지, 당연히. 그지? 몸무게 커지면 허리 둘레야 당연히. 뭐 그렇지? 나도 이제 겪어봤으니까. 1번은 당연히 양이지. 2번은 어때?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이게 음이지, 그치? 이게 겨울이랑 여름이랑 좀 다르잖아. 낮의 길이가 길면 또 밤이 짧아지고, 밤이 이제 길면 낮이 짧아지고. 2번은 일단 답이고. 3번은 학습 시간과 성적. 그치? 이거는 근데 보통 양이긴 한데, 그치? 보통 양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치?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 사실. 학습 시간이 많다고 해도 한 10시간 앉아있다고 해도 집중한 게 꼴랑 30분이면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자동차의 속력과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요건 의미겠네, 그지? 속력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도착하는 시간은 더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이렇게 바뀌었지. 시력과 충치는 뭐 전혀 관련이 없지. 시력하고 충치면 진짜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의 그 오복이라고 하나? 알고 있냐 혹시? 오복? 5가지 복? 뭐냐? 일단 눈 좋은 거 복이래. 그리고 이빨 좋은 거, 그 치아 상태가 되게 좋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충치 없고 되게 그 깨끗한 이빨을 갖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랑니 같은 것도, 사랑니는 나도 이제 치열도 잘 고르고 이제 깨진 거 많이 없고, 그러니까 튼튼한 거. 그게 이제 2번째고, 나머지 3개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두 개랑 또 몇 개 있었는데 세 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 오복이라고 하잖아, 오복.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갖는 사람은 일단 그래도 그래도 그거 하나 갖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본 적 없냐? 없어? 그렇지. 그런 게 맞아, 있었어.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대한 그거에 5가지 복이 있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3개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봐봐. 87번. 자, 오른쪽은 지용인의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래. 옳지 않은 거. 1번의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2번은 A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대. 맞냐? 그치? 좀 많이 나가잖아. 키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있어야 좀 평균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짝 이제 좀 딱 정상인 느낌. 응? 그럼 여기는 한 비정상 느낌이 좀 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단 맞는 말이겠지. 그 다음 B는 C보다 키가 더 크대. 맞나?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키는 더 크겠지. 그지? 그 다음에 A, B, C, D 네 학생 중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가장 뭐 하대?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은 D래. 맞아? 그치? 지금 키가 그래도 2번째로 큰 놈인데 몸무게는 제일 낮아. 그치? 그러니까 D가 맞겠지. 그 다음에 5번은 A, B, C, D 네 학생 중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사람은 누구래? A래. 맞아? 아니지. 오히려 B가 지금 키에서도 얘보다 훨씬 크고 몸무게도 얘보다 좀 더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B가 맞겠지. 5번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5번이 틀렸겠지. 어렵지 않지? 이게 끝이네, 이게. 야, 유형이 4개밖에 없다요. 요게 다야. 앞에 것도 좀 풀어줄까? 생각해볼까? 앞에 건 내가 지금 문제 푼 거 없잖아. 그치? 앞에 것도 좀 풀어줄까? 여기서도 대표 유형 좀 내가 몇 개 좀 풀어줄게. 이거 지금 유형이 지금 12개 정도 있거든? 12개? 이것도 하나씩 좀 풀어볼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거의 학교 시험에서는 요 유형에서 딱히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 자, 81번 하나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3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1대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래. 이건 그냥 평균을 구하는 식을 쓰면 되지. ABC의 합을 3으로 나누는 게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니까 ABC 합은 얼마야? 그치, 30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5개의 별량 7 더하기 ABC 합에다가 13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걸 5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얼마라고? 30이야 30. 그리고 7하고 13 더하면 20이니까 더하면 50. 그게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지. 됐어? 뭐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6번. 자, 다음은 재석이네 반의 1모둠과 2모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래. 1모둠의 중앙값을 A라고 한대. 그 다음 2모둠의 중앙값을 B라고 할 때 A, B의 합을 구하래. 그냥 단순히 중앙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둘 다 지금 그 자료는 뭐야? 짝수야, 홀수야? 짝수네 둘 다. 그치? 10개씩 있는 거 아니야? 10명씩? 맞지? 그럼 짝수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요거 일단 근데 중앙값을 구해야 되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줘야지. 그럼 일단 1모둠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거는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에 5, 5가 하나 더 있고 7이 있고 7이 하나 더 있고 8이 있고 10이 있고 10이라고 14.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맞지? 그럼 가운데 2개면 5번째 하고 6번째잖아. 그치? 이거 2개지. 그치? 이거의 평균 7. 그치? 밑에 거 하나
그 다음 둘 3 4 6 7 7 8 9 15 이렇게 가운데 두 개 평균 이거 평균 2분의 13이네 그지? 2분의 13 그래서 2분의 13과 7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27인가? 그지? 얘 14일 테니까 2분의 14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지 더러워 더러워 그 다음에 90번 자 다음은 두 사각선수 A, B가 각각 20회씩 총을 쏴서 얻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선수 A의 점수의 최빈값을 A점이라고 하고 B 선수는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B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 점수구나 여기가 표가 이게 점수고 밑에가 횟수지 그치 이게 횟수지 20회씩이니까 그럼 X는 일단 몇 회야 그러면? 요거 다 더해서 20회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지 이게? 5가 되면 되나? 3 되면 되겠네 3 맞지? 그러니까 7점을 3번 쏜 거다 라고 해석하면 되지 8점을 3번 쏘고 9점 5번 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서도 Y는 얼마? 그치 6이면 되겠네 6 그러면 A 선수의 최빈값은 뭐야? 몇 점이야? 10점이겠지 제일 많이 쐈으니까 7번 쐈잖아 그치? 그래서 A 값은 10이라고 쓰면 되고 B 값은 뭐가 제일 커? 9점이 제일 많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19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쉽지 않지? 쉬워 개 쉬워 그 다음에 94 4회에 걸친 수학 시험 성적이 90점, 85, 89, 92일 때 5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되는지를 구하래. 그냥 이것도 식을 세워주면 되지. 자, 90점하고 85점하고 89점 플러스 92점 플러스 X점을 해서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90점이 된대. 그럼 여기가 90에다 곱하기 5니까 450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값 찾으면 되지. 자,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175. 그 다음에 또 둘이 더하면 4에다가 6, 264. 92 더하면 6에다가 356 이렇게 나오네. 그지? 356. 356 빼면 얼마야? 94 나오겠네. 94. 맞지? 그래서 94점을 받으면 평균이 90점이 된다.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쉽네. 근데 지금 도수원 부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없어졌나 본데? 자, 다음 601번. 자, 다음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1분 동안의 팔굽혀펴기 횟수에 대한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인데 A, B의 합을 구하래. 편차의 총합이 얼마? 빵. 그치? 빵. 이거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얘 더해서 얼마 돼야 돼? 2 돼야지. 그치? 2. 그냥 2가 답이지. 뭐야 이거? 2가 답이지. 그치? 뭐지? 그 다음에 604번. 자, 오른쪽은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시험 점수의 편차를 나타내서 조사한 표래. 지성이의 4회까지의 점수의 평균이 84점일 때 4회의 음악 시험 점수를 구하래. 요거 얼마지? 편차가? 1 돼야지. 그치? 편차 1 돼야 돼. 근데 지성이의 4회까지의 점수의 평균이 84점이라며. 그치? 우리 이제 편차라는 거는, 편차 1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맞아?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근데 4회 평균이 얼마래? 4회까지의 평균이? 84점이래. 그러니까 84겠지. 그럼 X값 얼마란 얘기야? 85가 되겠지. 그래서 이 지성이의 4회의 점수가 85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간단하지? 개 쉽네?
오. 그 다음에 608. 608번. 그렇지. 자, 다음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표준 편차 구하래. X 얼마지? X? 1이면 되지, 그지? 자, 지금 편차 다 구했으니까 이제 그냥 요 상태에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일단 분산 먼저 구해야지, 분산. 자, 분산은 제곱의 합이지,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빵 더하기 1 나누기 얼마? 5명이니까 5로 해서 4가 나오겠네. 맞아? 그지? 그러면 분산이 4야. 표준 편차 얼마야? 2겠지. 됐어? 뭐야, 여기 다 이렇게 쉽냐 진짜? 미쳤나봐 이거. 뭐 좀 어려운 게 나오지도 않네. 그 다음 614번.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일 때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이것도 그냥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식을 써주면 되거든. 일단 평균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개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나누기 5라고 할 수 있지.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6이란 얘기잖아. 그럼 x하고 y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얘 곱하면 30에다 19 넘기면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하나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 자, 우리 지금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편차를 순서대로 구해보면 첫 번째 별량의 편차는 마이너스 2지. 4 빼기 6이니까. 그 다음은 얼마야? 4.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6이지. 그냥 모르니까. 그 다음은 y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이게 이제 편차고 이걸 제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이걸 또 5로 나눴더니 4.4가 나온대. 그럼 4.4에다 5를 곱해주면 얼만데? 4.4에 5 곱하면 20이 나오잖아. 22 맞아?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y 제곱 전개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12 x 더하기 y가 나오지. 그리고 36 더하기 36이면 플러스 7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21 나오네. 이렇게 맞아? 자, 이게 얼마라고? 11이래. 그치? 우리 이거 찾는 거니까 이제 다 넘기면 되지. 다 넘기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더하면 93에다가 얘 계산하면 얼마야? 12 곱하기 11은 132지, 그지? 132 마이너스 132.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지? 39? 그지? 마이너스 39인가? 그치,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근데? 마이너스 39. 그런데 마이너스 39. 그럼 플러스 39니까 얼마야? 39 더하면 61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요렇게. 자, 618번. 이거는 사실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거 저번에 내가 설명을 이걸 해주긴 했을 텐데, 너네 이거 까먹을 수도 있어서. 5개 별량의 평균이 6이잖아. 그럼 일단 식을 마찬가지 써보면 A, B, C, D, E의 합에 나누기 5를 한 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6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라는 건 분산이 4란 얘기지. 그치? 그럼 분산을 구한다고 치면 A 빼기 6의 제곱부터 해서 2 빼기 6의 제곱 나누기 5를 했더니 요게 이제 4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요 두 식을 가지고 새로 이제 별량이 좀 바뀌었지. 뒤에 다 3이 더해졌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바뀐 별량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이 평균 구해본다고 치면 이걸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A, B, C, D, E 다 더해서 더하고 3이 지금 총 5개니까 얼마야? 15라고 쓰면 되지. 그치? 3이 다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얼마? 5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요게 얼마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였어? 6이지. 그리고 이만큼은 얼마야?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6 더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이렇게 평균 이용해서 이렇게 9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표준 편차인데, 자, 여기서의 별량은 a 플러스 3이고, 여기서의 평균은 9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여기서의 별량과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마지막은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9의 제곱. 그지? 편차의 제곱. 나누기 5. 이걸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a 마이너스 6이잖아, 6. 그지? 3 빼기 9니까. 그러니까 요 좌변의 식이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4.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 2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분산이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냥 이제 식을 그냥 푸는 거야. 그냥 평균이랑 그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 공식에다 대입해서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알았지? 똑같이 푸는 건데, 물론 이 공식이 있긴 한데, 알려줘?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괜히 어설프게 쓰다가 틀릴까봐. 그럼 또 나 원망할 거 아니야. 저 돼지 새끼 이상한 거를 줘갖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써서 틀릴까봐. 그래서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사실 근데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 식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거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어, 이 식 자체가. 그래서 길어질 수 있어갖고, 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이렇게 풀어봐. 알았지? 너 필요하다 싶으면 알려줄게. 이렇게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22번. 자, 요 문제는 아마 시험에 한 문제쯤 나올 법한 놈이야.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놈이야.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 확실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얘는. 자, 일단 두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다음 학생 수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각각.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전체 표준 편차를 찾는 거야, 전체. 얘네들이 합쳐서 나온 표준 편차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이것도 그냥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식으로 이제 이걸 다 계산한다기보단 그냥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기호로 표현을 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제일 만만하긴 해. 그러니까 남학생의 지금 평균이 75잖아. 그럼 남학생의 그 점수의 총합이 있겠지. 남총이 나올게, 남총. 남학생의 그 한자 시험 점수의 총합이 있을 거 아니야. 점수 다 더한 거. 그지? 그걸 그냥 X라고 해볼게. 그리고 마찬가지 여학생에서도 한자 시험에 그 총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X 나누기 20을 한 게 이제 75란 얘기고, Y 나누기 20을 한 것도 75란 얘기지. 맞아? 이해하냐? 그렇지. 결국 X랑 Y랑 지금 어때? 같은 거지, 그지? 맞아? 같아? 뭐 그냥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딱 봐도 같긴 하지, 그지? 평균이 같고 그다음 명수도 같으니까 합이 총합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좀 다르잖아, 그지? 표준 편차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 표준 편차를 일단 이 남학생의 그 점수를 X라고 하고 여학생의 점수를 그냥 Y 이쪽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남학생은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남학생의 별량은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 X20까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20명이니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분산을 좀 구해볼 거야. 그럼 이게 별량이니까 별량에서 평균 뺀 75를 뺀 거에 제곱을 한 게 편차의 제곱이지. 그지?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남학생 쪽에서 20개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걸 20으로 나눠준 게 얼마나 얘기야? 요게 이제 36이라는 얘기지. 이건 분산 구한 거니까. 이해하니? 이해하지? 그럼 여기 양변에 20을 곱하면 이게 얼마야? 72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 값이 720이란 얘기야, 요거. 위에 값, 분자 값이.
맞지? 마찬가지 여학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y1-75 어차피 평균 똑같으니까 여기서 해서 y20-75의 제곱 이거를 20으로 나눠준 결과가 분산이니까 16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20도 양변에 곱해주면은 얘는 320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요 위에 거의 합이 320이라고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 전체 표준 편차를 찾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 전체 평균을 구해야 돼. 일단 전체 평균을. 근데 전체 평균도 얼마야? 전체 평균.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을 합친 평균. 75겠지. 둘이 평균 갖고 명수 같으니까 그냥 평균 똑같이 75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뭐 물론 그걸 확인해봐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75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전체 평균이 지금 75니까 x1-75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x20-75의 제곱 이게 남학생의 편차의 총합이지. 그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야. 그리고 여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y-75의 제곱부터 해서 y20-75의 제곱 이렇게 이제 다 더해주면 되지. 그리고 이걸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얘를 40명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찾고 있는 전체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웬만하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잘 맞춰주는 편이야. 남학생의 평균하고 여학생의 평균을 이렇게 잘 맞춰줘. 웬만하면 똑같이. 그래야 전체 평균도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편하게 계산을 하게끔 세팅을 해주거든. 근데 가끔 좀 더러운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에서 이거랑 이걸 다르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남학생의 그 평균이 75고 여학생의 평균을 그냥 80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둘의 합친 거의 평균도 좀 달라지겠지. 그지? 둘이 합친 거의 평균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걸 막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77이라고 해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x1-77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x20-77의 제곱에 y1-7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 나와있던 게 x1-75 그러니까 마이너스 75의 제곱의 합을 알고 있잖아. 이 식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식을 지금 써먹을 수가 없겠지. 왜냐면 평균이 바뀌었으니까 전체 평균이 77로. 맞아?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써먹을 수 없잖아. 얘는 75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는데 77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통째로 이 식 자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전개를 해야 돼. 전개하고 얘도 전개해서 똑같은 부분만 골라내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 이렇게 통째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더러운 거지. 이해하니 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아마 지금 근데 여기 셀에 아마 있을 거야. 아까 너네 책에도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더럽게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숫자가 좀 많진 않아. 이렇게 20명까지 주어지진 않고 조금 숫자를 줄이거나 평균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갖고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더러워. 되게 전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니? 그래서 평균이 같으면 편하게 하면 돼. 같으면. 근데 다르면 불편하게 하면 돼. 알았지? 불편해 되게. 불편하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지. 이해하지? 맞아. 아마 요거겠다.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 이 문제. 지금 평균이 어때, 둘이? 다르지? 4하고 6이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는 꼴랑 2명씩 밖에 없지. A, B 2명 있고 C, D 2명 있으니까. 총 4명에 대한 전체 평균, 뭐 표준편차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다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야 돼, 이걸. 통째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지금 4명밖에 없는데도 이거 식이 좀 더러울 거야. 전개가 좀 귀찮은 그런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625? 자, 다음은 1반하고 2반의 5회에 걸친 단체 줄넘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인데 두 반 중에서 단체 줄넘기 횟수의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구하래. 물론 이거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거든. 구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봐도 돼. 그냥 볼 수 있어. 누가 더 작냐?
표준 편차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게 표준 편차란 말이야.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평균에서. 그 다음에 작을수록 이제 평균이랑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반하고 2반 중에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몇 반이야? 1반이겠지, 그지? 왜냐면 숫자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얘는 좀 편차가 크지 지금. 10도 있고 5도 있고 2도 있고 10이랑 0 편차는 어마어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1반이 더 작겠지. 이런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12. 자, 아래는 A, B, C, D 이 다섯 학급에 대한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인데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래. 1번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대. 맞아? A가 B보다 학생 수가 더 많대. 이걸로 알 수 있나? 몰라. 이걸로 전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점수 평균 나와 있는 거랑 표준 편차 나와 있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 누가 더 많다 이런 거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명수는 몰라 아예.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은 D 학급의 영어 성적이 C 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대. 맞아? 맞지? D의 표준 편차가 C보다 작잖아. 맞는 말이지. 뭐야 씨. 이거 뭐야? 옳은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기억 안 나? 너 내 책 없지? 미안해. 아무튼 2번은 맞는 말이고 1번 틀렸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네. 일단 3번 더 볼게.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은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대.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아? 70점 미만인 거. 이것도 모르지 사실.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모르는데 근데 굳이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나마 표준 편차가 더 큰 게 지금 C잖아, B보다. 그지? 그러니까 한 70점 미만인 학생은 오히려 C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3번 틀렸네. 그러니까 답이 2번이겠네, 그러면. 4번은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거는 2래. 맞아? C가 제일 안 고르지. 고르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가장 작대. 맞아?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그러면 다 똑같지, 그치? 다 얼마야? 다 0이지, 그치? 그러니까 5번도 틀렸지. 맞는 건 2번이지. 그래서 2